자연에는 많은 소음을 내는 것을 좋아하는 곤충이 있습니다. 가수가 마이크에 대고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고 기타리스트가 귀가 먹먹한 화음을 내는 록 콘서트에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거대한 스피커를 통해 전달돼요. 음악이 몸을 통과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매미떼 근처에 있으면 비슷한 느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생물들은 뱃속에 진동하는 막의 도움으로 맴맴 하는 울리는 소리를 내요. 매미의 울음소리는 항상 사람들을 놀라게 합니다. 언제든 밖의 시끄러운 소리에 잠에서 깨어날 수 있죠. 매미는 거대한 떼를 지어 거리로 날아가 자동차, 나무, 건물을 뒤덮어요. 몇 주 동안 수다를 떨다가 정적이 찾아옵니다. 매미는 그렇게 나타났다가 갑자기 사라집니다. 매미의 소리는 종에 따라 귀에 즐겁거나 해로울 수 있어요. 매미 소리는 선율이 있고 매혹적일 수 있습니다. 반면 수백만 마리의 매미가 숲에서 맴맴거리는 소리는 제트기나 원형 톱이 작용하는 소리와 비슷해요. 어떤 사람들은 참지 못하고 노래하는 매미떼를 피해 도망치기도 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매미가 사방에서 사람을 감싸는 기분 좋은 소리를 낸다고 말하는데 이는 매우 특이한 느낌입니다. 매미들은 번식 파트너를 유인하거나 가족에게 위험을 경고하기 위해 이 소리를 내요. 어쩌면 단지 재미있게 놀고 있을지도 모르죠. 그러한 기쁨의 이유는 매미의 수명 주기 때문이에요. 매미는 몇 년을 지하에서 지내다가 생애 마지막 몇 주 동안 소음을 내기 위해 밖으로 나와요. 매미가 수면 아래에서 하는 일은 과학자들에게 가장 흥미로운 미스테리 중 하나예요. 매미는 큰 눈과 독특한 날개를 가진 육체적으로 강한 곤충입니다. 매미의 독특함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지금은 매미가 왜 그렇게 멋진 곤충인지부터 알아볼게요. 매미는 약 3,000종이 있지만 모두 애뉴얼 매미와 주기성 매미의 두 그룹으로 나뉩니다. 가장 일반적인 건 애뉴얼 유형이에요. 전 세계에서 만날 수 있죠. 수명은 2년에서 5년 이상이고 일반적인 곤충의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날아다니며 나무의 수액을 마시고 맴맴 소리를 냅니다. 하지만 주기성 매미는 북미, 미국, 중부 및 동부 지역에서만 서식해요. 한 종이 지구상에서 사라졌다가 몇 년 후 숲에 나타나 멀리서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큰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숲속을 걸으며 버섯과 열매를 따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러다 흙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수십만 마리의 매미가 날아가는 거예요. 매미는 어디에나 있고 매우 시끄럽습니다. 하지만 공격적이지 않고 사람을 물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 곤충의 수명 주기는 알, 유충 및 성충의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처음에 암컷은 여러 곳에 수백 개의 알을 낳아요. 그들은 나뭇가지와 덤불의 땅 근처에 새끼를 남겨요. 그런 다음 6주에서 10주가 지나면 작은 유충이 알에서 부화해서 바닥에 떨어지고 땅속으로 파고들어요. 그곳에서 그들은 식물 뿌리의 수분을 먹고 자랍니다. 이 지하터널에서 13년에서 17년 동안 지내다가 껍질을 깨고 밖으로 나와요. 그것도 모두가 동시에 그렇게 하죠. 마치 누군가 명령을 내리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동시에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처럼요. 그리고 올라온 후에는 맴맴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비좁고 어두운 공간에서 10년 이상 지내다가 밝고 탁 트인 세상으로 나가 몇 주 동안 생활한다고 상상해보세요. 매미가 시끄럽게 울어대는 것도 당연하겠죠. 또는 지하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 후 야외에서 노후를 보내기로 결정할 수도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 그들의 출현은 자연 조건의 편의성과 일치해요. 토양 온도가 번식하기에 편안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밖으로 나오는 거죠. 토양이 매년 뜨거워지고 차가워지는 동안 매미는 13년 또는 17년에 한 번씩 나와요. 과학자들이 이에 대해 정확한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다른 동물과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매미는 무방비 상태의 영양가 높은 생물입니다. 수백만 마리의 매미떼는 많은 숲속 동물들에게 잔치가 되죠. 올빼미와 여우도 매미를 좋아해요. 숲 생태계가 매미의 연례 노래에 익숙해졌다고 가정해보세요. 적군이 이 곤충의 전체 개체군을 빠르게 파괴할 거예요. 그래서 매미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할 때 나오는 거예요.
아마도 올빼미와 여우의 개체수 증가가 가장 더딘 순간을 선택할 겁니다. 그들을 만나지 않기 위해 매미는 몇 년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버전은 논리적으로 보이지만 어딘가 좀 이상해요. 매미가 그런 식으로 생존을 위해 싸운다면 왜 모든 종들이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한 해 주기에 매미는 숲에 정기적으로 나타나며 생태계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그들은 많은 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존재해요. 왜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매미들은 숨기로 결정할까요? 아직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매미떼가 메뚜기와 비슷하게 생겨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매미를 해충으로 간주하는데요. 농작물을 갉아먹는 메뚜기와 달리 매미는 나무의 수액만 먹습니다. 옥수수를 먹거나 정원을 파괴하거나 잎을 물어뜯지 않아요. 나뭇가지와 뿌리에서 주스를 마시기도 하는데 아주 드문 일이에요. 네, 매미 100만 마리는 상대적인 무게 때문에 나무에 피해를 줄 수 있지만 매미가 사람에게 주는 피해는 메뚜기가 주는 피해와 비교도 안 돼요. 게다가 매미는 우릴 거의 귀찮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도 여러 번 옮기는 동안 매미들은 한 번씩만 나올 거예요. 그리고 곤충치고는 꽤 귀엽게 생겼잖아요. 매미의 날개는 아름다운 무늬를 가지고 있고 눈도 매우 크죠. 하지만 매미떼를 만나면 특히나 겁이 날 수 있어요. 지하 생활은 안전해 보이지만 그곳에서도 매미에겐 적들이 있습니다. 그중 주요한 것은 매미의 몸에 침투해서 매미를 천천히 삼킬 수 있는 특별한 종류의 기생 곰팡이인데요. 곰팡이가 몸을 장악하고 숙주를 살아있는 좀비로 만듭니다. 이 기생충은 또한 매미의 수명주기에 따라 수명주기를 변경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즉, 곰팡이는 곤충의 몸에 오랫동안 남아있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매미가 표면에 나타나면 깨어나서 생명을 망치기 시작해요. 이 기생충은 숙주의 몸을 먹고 곰팡이 포자를 무리 전체에 퍼뜨려 다음 세대를 감염시킵니다. 또 다른 유형의 곰팡이는 매미가 지표면으로 기어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요. 이 기생충은 감염된 곤충이 땅에서 미리 나와 나뭇가지를 기어 올라가 포자를 흩뿌리게 할 수 있어요. 때로는 매미가 땅속에 있는 동안 곰팡이가 자라기도 해요. 매미가 이렇게 위험한 적과 함께 살아남을 수는 없을 것 같지만 자연은 균형을 찾아냈습니다. 어떤 종류의 곰팡이는 매개체를 파괴하지 않아요. 이들은 매미와 공생하며 살아갑니다. 기생충은 집을 얻고 매미는 곰팡이로부터 영양분을 얻을 수 있죠. 과학자들에게 이건 곰팡이가 기생생활을 포기한 독특한 사례예요. 매미가 수면 위로 올라올 때마다 매미의 크기가 커집니다. 이는 대도시가 많은 열과 영양분을 대기 중으로 방출해서 해당 지역을 몇 도씩 따뜻하게 만들기 때문에 발생해요. 매미의 크기를 증가시키는데 기여하죠. 하지만 이러한 성장은 도시 근처에 사는 곤충에게만 적용돼요. 기온이 더 낮은 시골 지역에 숨어있는 매미는 같은 크기를 유지해요. 매미의 독특함은 생애 발달뿐만 아니라 해부학적인 측면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곤충이 성충이 되면 날개는 물을 튕겨내고 박테리아를 파괴하며 스스로 청소할 수 있는 작은 나노필러로 덮여요. 의사, 화학자, 엔지니어들은 매미 날개의 특성을 이용해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매미의 나노 기둥으로 코팅하면 새로운 의약품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엔지니어들은 눈부심 없이 스스로 청소되는 매미 날개의 표면을 태양 전지판 및 기타 첨단 기술 개발을 위한 코팅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매미는 이렇게 실제로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요.